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부 리오픈주와 피크아웃의 시대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리오픈주의 시대 그리고 피크아웃의 시대. 이 피크아웃에는 우리 이제 곧 발표될 CPI가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도 이제 피크를 향해 치죠. 한국 도는 5만 명까지 늘어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숫자는 증가하는데 곧 있으면 피크아웃의 시대이다. 이 피크아웃의 시대가 미리 선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리오픈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발 앞서서 봐야죠. 그래서 리오픈주의 시대, 피크아웃의 시대다. 이 결론은 뭐냐? 결국 주식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바닥을 계속 지지선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으로 봐야 되죠. 네, 나름대로 긍정적인 하루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금일 미국 증시 움직임 한번 봅시다. 오늘은 뭐 전부 쭉쭉 뻗었네요, 그렇죠? 쭉쭉 뻗는 날. 뭐 중간에 한 번 정도의 위기는들은 있었는데 막판 30분을 앞두고 쭉쭉 다시 상승하면서 들어 올리는 시장. 뭐 요즘 뭐 분석하는 사람들 6시까지 미국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야죠. 끝나봐야 끝나는 그러한 야구 경기와 똑같은 그런 시장으로 매일 살떨리는 하루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막판에 들어올리는 매우 긍정적인 시장으로 주식이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97.1을 기록했다. 예상을 하회했다. 소기업의 경기 낙관 지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중요치 않죠. 미국 12월 무역 적자가 8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역대 최대다. 지난해 적자 역대 최대. 미국 무역 적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1.97을 기록하면서 2%대 육박을 하죠. 네, 증시 변동성 우려하는데 이러한 우려감으로 이제 주식이 하락을 장 중반에 했다가 다시 이제 막판에 이거보다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들이 반영이 되면서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일 뭐 CPI가 생각보다 조금만 더 낮아진다면 7.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피크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된다면 서로 동의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한 번 더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피크아웃이죠. 피크아웃이 결국 주식시장을 바닥에서 들어 올릴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2%에 육박했다는 것은 리스크이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재료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2%를 뛰어넘으면 시장에 충격은 한번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가 그렇게 급박하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미국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가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관 33곳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를 했죠. 그래서 어제 우시바이오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이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네, 얘들이 어떤 기업이고 뭘 하는 회사인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빠지면서 한국 주식 시장이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어떤 경제 지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가까이 올랐는데 EU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 법안을 발표했다. 그래서 58조를 투자할 예정이다.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를 공급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공급을 확보를 하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했다는 기사죠. 그래, 반도체 시장 독점 우려가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ARM은 자체적으로 IPO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희가 이제 70%를 들고 있고 손정희 비전펀드가 30%를 들고 있어서 총 손정희가 다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인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ARM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수학 정석과 같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 정석을 보고 나머지 문제를 풀듯이 ARM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설계하거나 모든 것을 ARM이 가지고 있는 그런 코딩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핸드폰 팔 때마다 ARM에 돈을 주는 그러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화이자 CEO가 미국 FDA 5세 미만 백신 승인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 화이자는 기를 쓰는 거죠. 마지막에 장사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층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백신을 공급하자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이야기했죠. 어제 화이자가 주가가 빠져버렸죠. 네. 실적은 뭐 4분기까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화이자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백신 관련 기업들은 이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지금 펠로톤이 가장 큰 이슈적인 기업인데 오늘 한 25% 오른 것 같아요. 펠로톤이 경영위기 속에서 CEO가 사퇴하고 새로운 CEO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직원 20%는 2,800명을 해고를 했죠. 네,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할리 데이비슨이 매우 잘 팔린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같은 데서 힘들 땐 뭐 오토바이 타고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게 이제 즐거운 거죠. 그렇죠? 남과 접촉도 없는 거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 혼자만이 즐길 수 있는 아날로그의 끝판왕이 할리 데이비슨인데 이런 것들이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 한번 봅시다.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은 174.7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화이자는 2.89% 하락하면서 51.67달러. 테슬라는 1.62% 상승해서 922달러.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리비안도 60.95달러. 루시드도 3.47달러.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미국 SEC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죠.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죠. 트위터에 이제 뭐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붙인 것들이 이제 위반이라는 거죠. 지금 조 바이든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정부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런 것들도 시대 정신이 꺾이는 큰 증거죠. 네. 정부의 저항에서는 테슬라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먹고 터지고 변동성 안에 들어가 있지 과거처럼 세상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시대 정신은 이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2차 전지 산업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전부 기술적 반등만 있을 뿐이지 작년과 같은 크게 성장하면서 시대 정신으로 세상을 끌고 갈 주가의 수익은 내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 두고 먹고 터지고 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너블록스 바닥을 치고 올라오네요. 64.43달러. 네, 메타가 요즘 지속적으로 안 좋죠. 네, 유럽과 데이터 이동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유럽의 압력이 있죠. 유럽 시장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연포를 놓고 있는데 메타가 여러 면에서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0% 상승해서 3,535.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RM 인수 포기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251.0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AMD는 3.69% 상승하며 128.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TSMC는 1.15% 상승하며 123.72달러. 네,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죠. 네, 4%나 상승하면서 84.12달러. 유럽의 반도체 살리기 정책, 지원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너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데 좀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야 반등이 어떤 리딩이 돼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멘붕에 빠진 건 연초부터 반도체가 올해 새로운 시장의 리딩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싫지 않았어 우리 주린이분들이 저도 반도체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의 리딩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싱킹 계속 가라앉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온갖 잡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일으키는 그런 양세인데 빨리 반도체가
새로운 시장 리더로 나서야 되는데 그 트리거와 모멘텀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디서 대체 찾아야 하는지 저는 그것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메모리 쪽에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 있는데 아직도 가격이 바닥에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격 상승 턴어라운드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뭐 여전히 공급 부족 사태는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리딩을 역할을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뭐 크게 상승하다가 오늘은 0.33% 하락해서 43,97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 한번 봅시다. 1196.94원을 마감을 했네요. 살짝 약세였는데 큰 변동이 없는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유럽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상황을 계속 시장에 쏟아내면서 달러가 이제 살짝 약세로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의 핵심은 WTI가 2.58%나 하락하면서 WTI가 안정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란 쪽을 좀 풀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WTI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WTI와 CPI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이런 면에서 내일 발표될 CPI가 7.3 정도 예상을 하는데 7.2라든지 이것이 피크다. 정말 피크라는 시장에 동의가 생기고 한 번만 더 7%더 육자만 보여진다면 2월, 3월 다음 달에 예, 글로벌 시장은 또 새로운 반등의 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 1.96% 4bp는 올라왔죠. 2%대에 올라왔는데 현재 이러한 금리 상승이 전혀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묻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월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젠가는 이 금리 상승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날이 올 것이다. 그 스프레드가 이제 좁혀지면서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확 좁혀지면서 또는 과거 작년, 재작년처럼 이게 이제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현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또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어느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영향력과 파괴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금리 상승의 그 트렌드와 추이를 그 강도를 늘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너무 과한 하락으로 바닥을 견고히 한 과정을 지금 한국 시장이 겪고 있더라. 그래서 빠지면은 장 막판에 그래도 보합까지도 들어 올리는 그러한 어떤 탄탄함은 시장에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좀 늘고 뭔가 모멘텀이 이머징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모든 게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바닥은 확실히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를 망치로 두드려보는 그러한 시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1차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1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실적 전망들이 좋아진다면 시장은 2차 상승을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올해 5월까지는 시장에서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반등을 할 수 있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 반등은 지난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1월 27일 3.5%나 급락하며 2614.45 이게 바닥이었죠. 밀렸던 코스피 지수는 다음날 바로 2.7% 급등했으며 이달 3, 4일에는 연속 1%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그간 지나치게 하락한 만큼 기술적 반등을 통해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총액 300개 종목 중에서 상위 300개 종목에서 1개월간 주가가 오른 종목은 전체 7.6%에 불과한다. 1개월간 300개 종목에서 한 달에 주가가 오른 것이 7.6%에 불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3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비율을 우리가 히트 레이쇼라고 부르는 거죠. 주가 방어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히트 레이쇼가 10% 미만이었던 적이 올 1월을 포함해서 3번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과거 히트 레이쇼가 10% 미만으로 하락했던 두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전부
그 다음 달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더욱 현재 코스피 지수는 모건 스탠리 이머징 지수 6개월 누적 수익률과 비교 약 10% 이상 낮게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저평가 영역에 과도하게 하락한 그러한 상황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매도에는 지난달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계약 외국인이 47,989의 구계약을 순매도로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은 아시아 ATM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게 아닌가.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면 먼저 뺄 만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펀드멘탈보다도 수급 측면에서 우리에게 디스어드밴티지 불리하게 작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힛 레이쇼가 10% 미만이었을 때 반드시 그 다음 달에 반등이 있었다. 기술적 반등이. 그래서 지금 2월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3월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4월, 5월까지 반등의 시간, 기술적 반등이 확실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2,900, 3,000을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또 옆으로 기다가 또 하반기 여름 근처에 우리나라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상처난 마음으로 장을 떠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견디고 수그리고 버티는 그런 인내의 시간을 추천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국내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죠? 이 쏠림 현상이 멈춰야 다른 종목들이 좀 숨을 쉬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를 맞으면서 매도를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일시적이냐 아니면 오늘 또 다시 들어 올리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LG 화학이 순간적으로 하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 모습도 여러분 장 종가에 보셨죠? 이러한 것들은 LG 화학을 빼고 LG 에너지를 다시 꽂아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급의 문제인데 어제까지 무슨 뭐 ETF 하나가 수급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LG 에너지 솔루션형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반등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 우시바이오가 미국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날 오전장 게시 직후 4% 넘게 상승하면서 한때 57만 원 선에 거래됐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죠. 외국인들은 나흘 만에 엔솔에 대해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2천억 넘게 순매수 외국인들은 이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262억 원 매도를 쳤죠. 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반대로 순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쏠림이 빨리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애널리스트는 3월 10일까지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갈수록 희석되고 좀 약화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미국발 호재에 묻혀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뭐 특별한 어떤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발 호재는 한국 주식시장의 리오픈주를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돼 긍정적입니다. 오늘은 뭐 이 섹터 저 섹터 할 것 없이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없는 하루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리오픈주가 단기적으로 리딩그룹에 나왔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뭔가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뭐 대한항공, 뭐 이런 그 LCC 쪽을 하나 사고 여행주도 하나 사서 들고 있다가 플러스 한 15% 정도, 네, 15% 수준 정도에서 파는 단기 매매 전략도 강력히 해볼 만합니다. 이것도 없으면 소외될 확률이 높아 보여. 만약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주들이 돌지 않거나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돌지 않는다면 굉장히 또 소외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엔터 이런 쪽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물려있던 것들에 대해서 숨통을 좀 주긴 하는데 당분간 리오픈진, 여행, 항공, 엔터, 메타버스, 코인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쓰구리고 앉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올라와서 본전 정도 오면은 또 살짝 30% 줄여야죠. 네, 30% 현금 줄이고 아직까지 큰 대여 시장을 이끌 만한 리더 섹터 어떤 큰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견디면서 즐기는 그러한 장세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